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보이지 않는 손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애덤 스미스 그 너머에 있는 훨씬 더 깊고 사실은 정말 흥미로울 그의 진짜 생각입니다. 바로 이 문구죠.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젓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땅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 덕분이다. 이 말 때문에 애덤 스미스는 이기심의 챔피언처럼 여겨지게 됐어요.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면 알아서 다 잘 돌아간다, 뭐 이런 생각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이기심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그럼 탐욕은 선한 건가? 이렇게 되는 걸까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요, 그 물밑에 숨겨진 거대한 본체에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을 들여다볼 겁니다. 네, 그럼 도대체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보통 애덤 스미스 하면 자본주의의 아버지, 규제는 다 풀어버리는 자유방임 경제의 수호자, 이런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자본주의의 아버지, 이기심의 옹호자, 보이지 않는 손 신봉자, 심지어는 탐욕이 발전을 이끈다고 믿었던 냉혈한 경제학자, 이런 꼬리표들이 늘 따라다니죠. 이기심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아주 단순한 공식으로만 그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바로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요, 사실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도덕 철학자였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의 진짜 핵심 사상은 놀랍게도 그의 첫 번째 책에 다 들어있거든요. 자, 여기 그의 대표작 2권의 출간 연도를 한번 보세요. 1759년에 나온 도덕감정론, 그리고 1776년에 나온 국부론. 도덕에 관한 책이 경제에 관한 그 유명한 책보다 무려 17년이나 먼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동안은 이 두 책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쪽은 공감을 말하고 다른 쪽은 이기심을 말하니까요. 이걸 학계에선 애덤 스미스 문제라고 부르면서 오랫동안 논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결론이 났습니다. 모순이 아니라 그의 도덕 철학이 경제 이론을 떠받치는 아주 단단한 기반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기반이 뭐냐? 바로 공감입니다. 여기서 스미스가 말한 공감은요, 그냥 안 됐다 하는 동정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에 나 자신을 대입해서 그 사람이 느낄 기쁨이나 슬픔을 내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는 능력,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도덕의 출발점이라고 본 거죠. 자, 그럼 이 공감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스미스는 이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존재, 일종의 내면의 심판관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 개념, 공정한 관찰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개념인데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내 행동을 지켜보는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 사는 이상적인 인간이랄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과연 괜찮은 행동일까? 라고 판단해주는 내 안의 심판인 셈이죠. 근데 이 심판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이게 공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행동을 어떻게 보는지 관찰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외부의 시선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나만의 객관적인 심판관, 즉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도덕적 틀을 장착하고 나서 다시 자기이익이라는 개념을 봅시다. 국부론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왜 스미스가 말한 자기이익이 단순한 탐욕이 아닌지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것처럼 스미스는 제멋대로 날뛰는 탐욕을 옹호한 게 아니에요. 그가 진짜 미덕으로 본 건 바로 신중함이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신중함이라는 건요, 근면하고 절약하고 분별력 있고 스스로를 제어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를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행동이 항상 내 안에 그 공정한 관찰자가 보기에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승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미스가 생각한 자유시장은 절대 고삐 푸는 야생이 아니었던 거죠. 이기심이라는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에 아주 튼튼한 가드레일이 여러 겹 쳐져 있는 것과 같아요. 제일 안쪽에는 공정한 관찰자라는 개인의 양심이, 그 다음엔 도덕이나 여론 같은 사회적 약속이, 또 그 바깥에는 정의의 법이라는 법률적 경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쟁이라는 경제적 규칙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스미스가 정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의는 사회 전체라는 거대한 건물을 받치는 중심 기둥이다. 만약 이 기둥이 무너지면 인류 사회라는 거대하고 거창한 구조물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의가 없으면 그냥 다 끝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애덤 스미스를 이렇게까지 다시 봐야 하는 이유, 그게 뭘까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사람들은 스미스가 탐욕의 챔피언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그는 신중함의 챔피언이었죠.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자? 아니요. 정의와 공정한 경쟁의 옹호자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 천만에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도덕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를 보니까요, 사회적 신뢰도가 10% 올라가면 연간 경제 성장률이 무려 0.8%나 더 높아진다고 해요. 보세요.
사회적 신뢰, 공정함, 도덕 같은 것들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필수적인 재료라는 거. 이게 바로 애덤 스미스가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250년 전 그의 통찰이 오늘날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자본주의의 아버지가 번영하는 시장의 가장 필수적인 기초는 도덕이라고 믿었다면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